반려동물 전문 MC,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 고영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아마 한 6개월, 7개월 전? 그쵸?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게. 와. 여름이 한참 네. 더워질 때 우리 만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뭐 계속 강아지랑 뒹굴뒹굴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많은 보호자분들과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네. 전국 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네, 반려견 축제도 진행하고,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반려견 축제하면 가을엔 할 것 같은데 이런 한겨울에는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무슨 겨울에는 일을 보통 하세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교육.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 대형견들은 야외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해 갖고요. 네. 야외에서 뭐 보호자는 조금 춥지만 그래서 강아지들은 행복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추운 건 우리가 추운 거고 맞아요. 강아지들은 즐겁게 뛴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고영두 선생님 이게 불편한 질문이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유,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궁금해요. 직접 키우시나요, 강아지? 아, 그럼요. 아. 네, 이게 제가 항상 이 관련된 뭐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궁금증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네. 강아지를 지금 함께 살아가냐고 먼저 여쭤보거든요. 그 강아지랑 함께 살아가면서의 그런 세세한 감정들은 안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마 느끼지 못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 보호자들이 알아요. 네. 키워본 사람인지 아닌지 네.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고영두 선생님 댁에 강아지가 지금 몇 마리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지금 네 그렇게 살아가고 한 마리. 있습니다. 네. 알뜰하게 챙기는 한 마리. 네. 요즘 사람들도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아, 맞아요. 궁금해요. 강아지들도 감기 걸리죠? 민감하죠. 걸리죠. 민감해요. 왜 이제 콧물 막 많이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기침도 심하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계속 두게 되면은 또 큰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또 겨울철에 특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 환기를 잘해준다거나 뭐 안팎의 온도차가 심할 때 맞춰준다거나 그런 거겠죠. 습도도 잘 맞춰줘야 맞아요. 되고 그런 네. 거겠죠. 사람도 감기 걸리면 이게 잘못하면 큰 병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강아지도 그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강아지도 감기나 폐렴으로 그럼 네, 세상을 맞아요. 떠나기도 네, 하는 그 폐 질환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갖고요. 강아지들이요. 강아지들이 기침을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콧물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체 없이 병원을 가야 되고 이 강아지의 특성상 아픈 거를 표현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강아지들이 아픈 걸 표현해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더 세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평상시랑 좀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상시랑 다른 증상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아, 네. 그 저희 출연진 선생님 중에서 네.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벼운 감기였는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따님이 아주 예뻐하고 데리고 와서 키우는 강아지였는데 물론 이 손 가는 일은 그 선생님이 직접 하셨지만 그때 따님이 너무 상실감이 커서 거의 뭐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게 강아지도 감기나 폐렴으로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고요. 네. 이게 계절 특히 이제 여름철에도 조금 민감한 강아지들은 너무 덥거나 하게 되면 갑자기 무지개 다리 건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 너무 더워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훈련소라든지 네. 강아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호텔을 맡길 때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계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펜더스 증후군을 느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펜더스 증후군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 건너기 전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건너고 난 후에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 건너는 거는 무지개 다리. 맞아요. 예. 네. 그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건너기 전? 건너기 전에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질병 때문에 아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노견일 때는
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요. 내 주변의 반려견 장례식장을 좀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아무런 뭐 판단도 할 수 없고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아무런 판단도 그냥 어렵고요. 모든 것들이 그때는 결정하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놓는 거 그리고 만약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올 때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누가 꼭 옆에 있어 주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혼자로서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어쩌면은 자연의 섭리잖아요. 네. 네, 사람도 그렇고, 네,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건너고 나서는 건너고 나서는 사실 너무 힘이 들죠. 저도 이제 그 펜더스 증후군이 심하게 왔었던 적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건너고 나서는 가능하다면 그냥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일정 시간 동안은 그 강아지를 위해서 좀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충분히 많이 슬퍼하고 그리고 충분히 나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라는 존재가요. 우리가 하루에 정말 모든 시간 강아지의 일생 동안 모든 시간을 보호자가 옆에서 함께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는 뭐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도 강아지랑은 공유가 되고요. 남들과 하지 못하는 이야기, 뭐 내 즐거움, 슬픔 모든 감정들을 이 강아지라는 아이와 함께 공유를 한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네.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예로 드리자면 이렇게 울다가 진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사람, 네. 친구나 가족을 잃었을 때랑 거의 똑같네요. 강아지를 잃은 게. 아직 다행인 게 제 이제 뭐 가족분이라든지 친구가 그 죽음을 경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저희 한동천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제 지인이 반려견을 15년 동안 함께 했는데 네. 하늘나라로 보내고 한동안 우울하게 보내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반려견을 한 가족으로 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셨는데 5773님은 요즘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말벗으로 반려동물 많이 키웁니다. 자녀들을 자주 못 보니까요. 그렇죠, 이거. 한종혜님이 저는 이게 두려워서 애완견을 안 키웁니다.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받는 이웃집도 있어요. 어휴. 실제로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네. 그 보호자분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 정도로. 네,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그 외에 그 꺼이꺼이 운다라는 표현을 혹시 그렇죠. 네, 그거를 그렇죠. 느껴봤어요. 강아지 떠났을 때. 네, 이제 그 친구는 아파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안락사를 해야 되는 아이고. 네, 상황이 왔는데 이제 보호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나를 잡으면 이 친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이 친구가 안락사 주사를 맞으며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바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꺼이꺼이 운다라는 거를 네, 느꼈던 실감했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어떤 제 감정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네. 여기서 저희 2841님 새싹 문자로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을 보는 건 이쁜데 키울 자식이 없어요. 네. 3097님은 저는 반려동물 키우지는 않지만 우울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죠. 윤나무님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생각하실 때 고영두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펫로스 증후군을 실제로 앓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수의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반려인의 30%가 사별 후에 6개월 이상 심각한 슬픔을 경험하고 그중에서 15%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겪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것들. 그만큼 펫로스 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많고 심각하다는 건데 이 극복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이거를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는 거는 정말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도 이제 제 가까운 사람이 이거를 겪었는데요. 네. 좀 시간이 약인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평생 가슴에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문득문득 이 아이가 들어오거든요. 네. 네. 동일 견종의 강아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친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절대로 그 보호자분 스스로 조금 그 시간 동안은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슬퍼하고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그 충분한 시간 동안의 슬픔을 딱 그 시간 동안에만 가지길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 후까지 넘어가게 되면 꼭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늘 반려동물 전문 MC 도심 속 패티캡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의 저자 고영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세요. 작가님께 그 질문들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부에서 이어가 볼까요? 8999님이 14년 동안 키운 초롱이를 보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랑 엄마랑 많이 힘들어해요. 지난번 행사 때 얘기하니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로 뵈니까 반갑네요. 위로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셨는데 고영두 선생님 이런 행사하면 반려동물을 잃은 분들도 와서 많이 상담을 하시나 봐요. 네,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저마다의 보호자분들의 스토리가 다르고 아이랑 살아가는 이런 환경들이 다르니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 프로그램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요. 네. 이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다른 곳에서는 잘 못해요. 이유가 슬프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 네. 질문 드리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듣는 분들이 오늘 많이 울적하시면 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피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받아들이고 인지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자연의 섭리처럼 이 아이들은 언젠간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데 그 슬프다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피하기만 한다면 나중에 정말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702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15살짜리 푸드를 키우는데요. 청력도 잃고 관절염으로 다리도 절고 지금 방송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군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펫로스 관련된 특강을 진행을 하면요. 한 2시간? 네,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면 1시간 반에 그냥 울다가 끝나요. 정말요? 네. 그 현장에 뭐 50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그냥 울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저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문자를 보내주신 보호자님 아마 정말 힘이 많이 드실 거고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평생을 함께한 보호자 옆에서 마지막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 또한 그 강아지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마지막까지 아이랑 행복한 추억 또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우리 보호자님이 느끼시기에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얼마의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뭐 먹이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마지막 뭐 여행도 같이 떠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아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저번에도 청취자분들께 예. 보호자는 그 네. 사람을 얘기하는 맞아요. 겁니다. 네. 3841님이 우리 노부부 강아지 키우면서 힐링합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요즘. 많죠. 그리고 3616님 정답 1번 쭉쭉 1910님 3883님 감사합니다. 7674님 오랜만에 퀴즈 나도 당첨은 덤. 퀴즈를 오랜만에 냈으니 참여를 한다는 뜻이죠. 7674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1819님이 깐돌이가 조금씩 아파요. 걱정이에요. 다들 아프고 이제 죽었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들을 두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얘기하시는데 플래네이드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펫로스 증후군의 증상이 어떤 건가요?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슬프면 펫로스인가요? 하는데 사실 증상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때 느끼는 그냥 모든 감정들이 다 그 안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제가 느꼈던 부분은요,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집니다. 네,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강아지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오는 일련의 시간들이요. 뭐 적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한 10시간까지도 걸려요. 네, 이게 화장을 하고 애도의 시간을 갖고 또 장례식장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거치고 나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정말 이거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 분들께 네. 이제 위로를 하는 행사를 또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펜노스 증후군 특히나 이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조금 이런 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슬픈 건 좀 네. 피하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합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함이나 고독을 좀 달래려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앓는 분들 치료받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대요. 강아지를 키워라. 그리고 그런데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면서 우울증이 더 와. 펜로스 증후군으로. 이거를 애초에 안 키우는 표현이 나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제 선택하시는 분의 선택의 차이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 인생에 동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존재에게 받는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네. 설령 이별할 땐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존재 특히나 이제 앞으로 현대 사회에서 더 큰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전문적인 치료 방법, 지원 제도 이런 게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펫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펜노스 증후군 관련 전문가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펜노스 증후군에 관련된 정보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계속 인지를 하면요.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네, 근데 그 무게의 슬픔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견뎌야 된다. 이 견디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정 시간 이상 길어지면 병원을 맞아요. 찾아가야 그거는 된다. 꼭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서 우울증을 피하려면은 강아지를 키워라 했는데 강아지를 키우다 펜노스 증후군이 오면 여기 최성진 대표님이 저 오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후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네요. 펫로스 증후군은 가족의 이별과 같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진짜 그럴 가족의 이별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겠네요. 맞아요. 또 이게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한 4인 가족, 5인 가족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안에 반려견이 있다가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정말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갔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듣고 또 이어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슬픈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음악 나가는 동안 개인 SNS 확인해 보니까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방송이 많이 위로가 된다고. 최근에 강아지가 돌아가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고영두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좀 슬프거나 울적하다고 피해갈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는데 모두 이야기를 피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표현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이런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나 관련된 지원 제도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리 상담가 분들 중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신청하면 될까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네. 포탈 검색하면 나온다. 네. 네이버 검색하시면 주변에 제가 뭐 전국적으로 모든 곳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주변에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보다 잘 돼 있겠죠? 그럼요. 네. 사실 이게 반려동물 문화가 뭐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조금 더 걸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펜노스 증후군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 관련 이제 처음 그러니까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요.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보호자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비반려인과의 이런 시비들이 많이 안 걸리는 이유가 교육이 제대로 되니 내 강아지도 잘 소통을 하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의 연장선으로 이 펜노스 증후군도 굉장히 그 보호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프로그램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반려동물을 안 키워본 분들은 니네 뭐 가족이 죽었냐, 뭘 그렇게 슬퍼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오랫동안 유단을 그렇죠. 떤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떨까요? 주위에서 그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뭐 늘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모두가 동물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뭐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더 크게 올 수가 있고 더 네. 슬플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분하고는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면서 네, 내가 애도의 기간을 갖는 게 조금 더 치유의 시간을 빠르게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곤고지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고영두 대표님 행사 때 위로 진짜 많이 받고 눈물바다였는데요. 이론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대표님 고마워요. 부모님이랑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가 다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부흥회 하시는 건가요? 행사하면 막 모두 그러니까 어디 가서 표현을 못 하니까 그분들이 이게 더 그런가 봐요. 펜노스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펜노스의 주제로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네. 지금 아까 뭐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가 노견이거나 아니면은 얼마 남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미 건너보낸 보호자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이게 뭐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주제 딱 나오면은 바로 일단 화장지부터 찾으시죠. 저는 계속 반복되는 의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외로움이나 어떤 이런 우울증이나 슬픔을 달래려고 강아지를 키우다가 펜노스 증후군이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 안 키우거든요. 2번 다시 안 키운다 결심을 한 이후로 너무 슬픈 헤어지고 너무 보고 싶고 막 미안하고 이런 게 있은 이후로 이제 그만 키우자 한 적이 있는데 여기 3097님도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자신 없으면 반려동물 키우는 거 안 하려고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더 이상 나는 안 키우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제가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려동물을 좀 이렇게 가족으로 맞이해라 말을 너무 쉽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일체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모든 시간이 다 행복한 건 또 아닙니다. 네, 맞아요. 강아지를 키우며 소통이 잘 되고 교육이 잘 되고 뭐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 말도 너무 잘 듣고 밖에 나와서도 사고 안 치고 뭐 이럴 텐데 만약에 그게 반대로 되어 버린다면 이제는 동물 강화 법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뭐 골치 아파지는 일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절대 뭐 강요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나 제가 정말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강아지라는 존재,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나서부터 개인적으로 제 인생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동물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고영두 선생님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정말 일단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직업적으로 이 동물 쪽 관련된 일을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자연스럽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랑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이 아이랑 떨어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는 공간의 모든 공간에는 나의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싶어서 직업적인 게 변경이 된 것도 있고요. 반려동물 쪽 MC로. 그리고 이 동물이라는 존재를 더 좀 깊게 알고 싶었던 것도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한 시선이 넓고 깊어지면서 직업까지 바뀐 건가요?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1981님, 1981년이 태어난 해라고요. 그러셨구나. 1981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길냥이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둘 다 중성화했어요. 2년째 되는 첫째 고양이는 밤만 되면 너무 심하게 우는 건 아니지만 좀 울어요. 사람이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울거나 방문 앞쪽에서 울어요. 어머나, 왜 자꾸 우는 걸까요? 사료도 있는데 제가 놀아줘야 하나요? 그리고 낮과 밤에 자는 곳이 달라요. 낮에는 제가 누웠던 자리에서 사람처럼 베개 베고 자는데요. 밤에는 작은 아들 방에 가서 잡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어떤 강아지의 행동은 저희가 어떤 패턴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보호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양이 전문가, 강아지 전문가가 따로 있는 이유가 정말 A부터 Z까지 완벽한 구조로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강아지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아이고 고양이는 모셔야 되는 존재다. 집사라는 표현이 왜 그런지 궁금해하면 안 된다. 그냥 모셔야 된다. 그냥 모셔야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고양이에 이 관련돼서는 정말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솔루션을 좀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은 이래서 이렇다 하는 그런 방식이 잘 없다는 거죠. 강아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고양이의 심리 또는 고양이의 이런 행동에 관련된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981님 어떡하나요?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다음에 고양이 전문가분을 또 찾아봐야겠네요. 김영민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같이 못 키웁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안 올라가는 데가 없고 강아지는 올라간 고양이만 자꾸 쳐다봅니다. 그렇게 쓰셨는데 그래도 고양이, 강아지 같이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케이스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같이 살아가는 아이들 많이 있고요. 이게 또 언제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네. 어떻게 합사가 진행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네네.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강아지, 고양이 같이 살아가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고양이화 되거나 강아지화 되거나 네, 이런 케이스들이 사람의 많아요. 부부랑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살면은 너무 좋은 케이스죠. 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따라하면서 맞아요. 같이 사는 건데 각자 고양이답게 강아지답게 컸다가 만나면은 또 맞아요. 같이 살기 어려울 수도 네. 있겠네요. 오. 그러니까 꼭 고양이랑 강아지는 같이 못 키운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맞아요. 다르다. 이게 그 왜 이제 둘째를 데리고 온다. 네. 예를 들어 반려견, 네. 반려묘, 둘째를 데리고 온다라고들 이제 너무 쉽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이게 좋은 케이스야 잘 만나서 잘 융화가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둘째를 데리고 왔는데 잘 맞지 않는다거나 계속 싸운다거나 아니면 둘의 케미가 너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둘째를 데리고 오는 것도 제일 좋은 건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게 급작스럽게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 또 파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외롭다 해서 무조건 데리고 올 일이 아니다. 맞아요. 네.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게 이렇게 말씀 들을수록 점점 어려운 일 같네요. 오늘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 도심 속 패티캣,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의 저자 고영두 선생님과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펫로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의외로 청취자분들 중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거나 키우다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다음에 언제 또 모시면 그때는 우리에게 사랑과 힐링을 주는 반려동물 이야기. 그쪽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선생님들이 왜 키우라고 권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행사 두루두루 잘 되길 바라고 재밌는 일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또 문자로 중간중간 보내주셨던 분들 앞으로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이게 또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인지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아이랑 충분히 행복한 시간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많은 분들이 위로 받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영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